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에 대해서 실적을 발표한 김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빅테크 업체이면서 전 국민의 카카오톡이라고 말 만큼 핸드폰에 들어있는 앱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작년 2023년은 1년 내내 카카오가 거의 근조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죠. 거의 10월달, 거의 11월달까지인가요? 계속 줄기차게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린 이유는 카카오 주요 계열사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악재들이 터져 나와서 급기야 카카오의 창업주가 경찰 수사를 받는 그런 상황에까지 내몰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 계열사마다 이 골목 상권에 대한 논란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펼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업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하다 보면 매출 내용도 그렇고 수익성 부분에서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었었죠. 거기다가 이제 금융감독원이 특사경이라고 특별사법경찰관인데 이쪽이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가능성에 대한 그 의혹을 이제 수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이거는 그 오너가 구속될 수도 있는 폭발성 있는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SM 시세조정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가 틀리면 이 카카오의 사업주, 그러니까 창업주죠. 창업주를 김범수 회장을 구속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떤 우여곡절 끝에 지난 4분기 실적이 발표됐고 온기 이제 2023년 1년 동안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매출은 작년과 재작년 계속 7조 원대에서 8조 원대로 매출 외형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비해서 영업 비용이 급증하면서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죠. 그리고 급기야는 단기 순손실에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적자가 발생한 건 이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와 또 카카오 게임즈에서 대규모 라이온하트 같은 게임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갔고 그렇게 들어간 자금에 대해서 이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죠. 이게 회계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실제로 돈이 유출되거나 한 게 아니라 M&A 같은 경우는 그 매수했을 때의 가격이 있고 그 이후에 그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 이런 회계적인 손실이 반영이 돼서 현금이 유출이 없는 그런 회계적 손실 때문에도 적자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업 구조조정을 잘하고 또 작년에 이미 악재들이 될 만한 이런 사안들을 대부분 다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매출 구성을 보시게 되면 이 컨텐츠하고 플랫폼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쪽은 기본적으로 카카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그 플랫폼 기반에서 사업이 벌어지는 것이고, 콘텐츠는 쉽게 말해서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 별도의 자기만의 사업을 갖고 사업을 벌이는 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의 매출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주고 있는 건 나름대로 사업 비즈니스가 그 위험이 분산되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수익성이죠. 근데 그 카카오 내부에 이 컨텐츠와 플랫폼에 대해서 그 내부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게임이나 미디어, 스토리, 뮤직, SM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각 그 파트별로 어느 정도 나눠져 있는 것들이 그 나름대로 잘 나눠져 있다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분산돼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과연 이 매출 외형도 키워가면서 또 순이익이나 영업이익도, 그러니까 손익도 좋게 가져갈 수 있는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 이들 업체가 그 시장 내에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장 우위의 사업자가 되고 또 이게 독과점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골목상권 문제와 함께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 카카오의 그 발목을 잡는 사안이기도 하죠. 자,
카카오의 주주 구성을 보시게 되면 김범수 창업자가 있고 KB큐브 홀딩스나 국민연금도 일정 부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 주주들이 나와 어느 정도 분산이 돼 있습니다. 김범수 창업주가 13.30%인데 K큐브 홀딩스하고 합쳐서 23.8% 정도를 갖고 있으면서 최대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 지배구조를 보면 제일 정점에 창업주인 김범수 회장이 있고 그 밑에 K큐브 홀딩스와 카카오라는 이 회사를 통해서 카카오가 이제 그 지주회사 형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나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이런 그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뭐 카카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아예 합병을 시켜버렸죠. 100% 자회사들은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 합병을 시키면서 이런 중복 비용들을 줄여나가고 있고 그런 비용을 줄이는 것은 회사로서 상장사로서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여야만 전체적으로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게 앞에서 보셨다시피 영업이익도 굉장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을 줄이는데 즉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데 망설이게 되면 결국은 그 계속 적자를 이어가게 되는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고 그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카카오가 주가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건 다른 것보다도 이 두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두나무의 지분 8.1%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1%는 언제든지 이 두나무가 상장을 할 경우에는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물론 그 의무보호예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걸리긴 하지만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그 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샀을 때보다 지금 현재 시장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는 이 지분을 팔게 되면은 꽤 큰 그 평가이익, 그러니까 평가이익이 아니라 아예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 구조조정,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 두나무 지분을 팔아서 메꿀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 카카오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저 PBR주에 대한 주가 현실화, 이 정책과 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4월달 총선 때까지는 공목상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카카오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 올해 4월달에 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 카카오는 이제 당분간 한 2년, 3년 동안 이 공목상권에 대한 뭐 정치적 빅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우려 없이 그냥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그렇게 하면 수익성도 다시 빠르게 개선될 수 있고, 물론 카카오의 대부분의 사업은 소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침체일 때는 또 이게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카카오의 이 사업들이 대부분 다 국내 사업에 집중이 많이 돼 있고 해외 사업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해외 사업을 많이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내수 시장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카카오가 내수 시장에서 수익성을 크게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카오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두나무 지분 가치가 나름대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고, 특히 두나무가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꾸준히 시장에 회자되면서 이 두나무 지분 가치에 대해서 카카오의 이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을 하면 카카오도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그만큼 이 두나무 지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카카오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